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교육부가 2015학년도 그리고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100분위 대신 등급이 사용이 되고요. 또 수능 영어에서는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요. 이 10월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중3 학생들이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10월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맞춤 대입 상담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도 이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비전과 멘토 하귀성 선생님, 또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 그리고 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이 발표가 됐다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될 2015학년도 대입부터 좀 달라지는 점들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경호 선생님께서 어떤 핵심 내용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된 내용을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존의 100분위가 아닌 등급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모집에서 논술고사보다는 학생부와 수능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문제풀이식 구술면접 및 적성고사를 지향하고 또 전형 방법수 제한은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규모를 축소시키는 점, 모집 요강 발표 시기를 4월 말로 앞당긴 점, 그리고 정시 모집 학과내 분할 모집을 폐지했는데 단 모집 단위 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군에서 나누어서 분할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달에 발표가 된 대입 전형 간소화 그리고 대입제도 발전 방안과도 좀 다소 달라진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도 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 수능과 논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수능에서는 기존의 석차백분위를 사용하던 것에서 등급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수능 난이도를 좀 낮추면서 수능을 자격고시화로 가는 중간적인 어떤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논술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또 뒤에서 하규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대학들이 이제 수능으로 변별력을 주지 않을 때 논술로 갈 확률이 높고 또 논술은 학교교육 정상화라든지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1,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대학들이 논술을 좀 지향하는 쪽으로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논술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전경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논술 축소 방안 또한 눈에 띄는데요. 우리 하규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수시에서 가장 많은 수학생들이 뽑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 우리 수험생들 논술 준비 방식에 좀 변화를 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게 논술을 보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재정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이 조금은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을 만약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학생부를 적극 활용한 전형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학생들 간의 실력 격차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학교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기 학교의 어떤 특성상 내신 관리가 안 됐던 학생들이 구제되는 방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속단하지 마시고 일단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적어도 10개 대학 또는 15개 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논술이 무조건 없어진다라고 지금 단정지 사항은 아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수능학습, 내신학습이 끝나고 3학년 넘어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그때가 이제 각 대학들의 전형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이니까 관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인문계 학생들 지금 2학년 최상위권,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논술이라는 카드를 버리고 다른 대체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1년
많게는 2년까지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논술 준비하는 것에 어떤 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 축소 방안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대로 조금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예고가 됐던 대로 학생부 활용 비중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부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김호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학생부는 지금 이제 내년 이제 그 학생들이 신입생부터 지금 이제 예고된 바에 의하면 일단은 5등급제에 해당하는 절대평가에 의해서 이제 그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도 현행의 그 9등급제를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석타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행의 어떤 9등급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표준 점수화 시켜서 원점수와 그다음에 표준 점수, 평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반영되는 현행의 학생부를 그대로 반영하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성취도 평가에 의해서 절대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9등급제에 맞게 자기의 공부를 최대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학생부 교과와 그다음에 종합에 대한 그런 평가 부분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성적 향상을 항상 유념해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증 해소되셨으리라 믿고요. 자, 이제는 수능 준비와 대학별 고사의 준비에 바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정보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TBS 토요 미니 특강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9월 28일 10시부터 저희 프로그램의 멘토이시기도 한 최진규 선생님께서 인문계 논술 막판 뒤집기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TBS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이 되는 이 논술 특강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신소재공학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입시안 좀 바뀐 게 발표가 됐는데 네. 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논술이 조금 축소된다는 게 걸리기도 하고, 네.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예. 자연계 학생이니까 아마 올 겨울방학부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저에게 관련해서. 네. 네. 현재 제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신소재 관련 학과 진학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목소리가 아주 듬직한 학생인데요. 내신 성적도 그렇습니다. 1학년, 2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보니까 국어 교과가 1.64, 수학이 1.43, 영어가 굉장히 좋죠. 1등급이었고요. 과학 교과가 평균 1.88 나와서 국수형과 4개 교과의 어떤 평균이 1.48 등급이라서 굉장히 좋은 내신 성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9월 가채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국어 A죠. 이과 학생이니까 A형을 봤는데, 6월에도 백분위가 92.8이니까 이제 93에 해당되는 2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는 가채점 원점수 알고 있는데 역시 2등급의 등급이 랭크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수학 B형을 봤는데 6월에 89.5, 반올림하면 90에 해당되는데 역시 2등급이고 9월에 가채점 결과로는 1등급 했다. 아마 4점짜리 3개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B 같은 경우는 내신도 좋지만 역시 모의고사도 좋죠. 각각 6월, 9월 다 1등급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6월에는 2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9월 가채점 결과로는 화학은 1등급, 생명과학은 3등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볼까요? 네, 비교과 활동 일단 교내 활동 먼저 보면 꿈, 희망, 미래, 재간주단에서 리더십, 우리가 교육기부죠. 그 프로그램 참가했었고, 연세대 전공설명회 프로그램 참가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에서 하는 스팀입니다. 캠프 참가했었고, 동아리는 1학년 때 시사토론반, 2학년 때 과학반,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주도학습인데 284시간, 봉사활동은 총 25시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상례 보면 1학년 때 봉사와 관련된 모범상 받았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과 우수상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 때도 역시 봉사 관련된 모범상 받았고, 독서 포트폴리오 대회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포트폴리오 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받은 게 눈에 띕니다. 2학년 때는 역시 영어 경시대 모의토익이죠. 거기 3위 했었고요. 또 다양한 교과에서 교과 우수상 받은 게 주목됩니다. 자, 희망하시는 대학인데 신소재 공학 물어보셨죠.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물어보셨고, 이지망은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삼지망은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를 일반 우수자 논술 전형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영어 교과의 어떤 탁월성이 이렇게 돋보이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인데 모의고사에서 이제 수학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학생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소재공학 연구원을 꿈꾸는 우리 학생인데요. 하규성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주요 교과가 1.48 등급이다. 그럼 괜찮은 성적이거든요. 네네.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정경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영어 과목의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다는 걸 최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의 향상 추이가 6월 대비 9월 단 2번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감 있게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내신 성적의 추이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1학년 때 4개 주요 교과로 보면 1.24 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이게 1.86 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학기 동안에 내신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어 과목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우리 학생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과 성적은 우수한 편이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을 노린 만큼의 교과 관련된 이제 비교과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라는 걸 단점으로 굳이 꼽는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앞서 상위권 대학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험 점수를 가지고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떨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판단하는 건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예.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화면을 통해서 목표하시는 대학의 정시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모집 단위는 신소재공학부, 고려대는 화공생명, 한양대는 전기생체인데요. 가군에서 지정해서 선발하거나 아니면 한양대는 이제 간학군 분할인데, 또 앞으로는 이제 분할 모집에 대한 동일학과는 또 없다고 하니까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백분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데, 백분위가 적게는 18점에서 많게는 27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끌어올리면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학들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모집군이 가군, 또 나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는 2015학년도 입시안에서 그 전형이 정시도 2개 이내로 이제 축소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때도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존치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하여튼 이제 지난해까지, 올해까지죠. 네네. 올해 2014학년도까지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좋은 친구들을 먼저 70% 뽑고,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 50%를 뽑는 구조가 연고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가군에서 역시 연세대랑 고려대랑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비중이, 그러나 이제 한양대는 수능의 비중이 일반 선발에서 조금 높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정시는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듯이 학생부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라는 걸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기준으로 이제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 어떤 가능성, 그리고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시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수시로 지원했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질문하신 3개 대학 가운데 2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질문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연세대, 고려대 이 2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많은 모집 단위 활성화되어 있는 전형이 학생부 전형입니다. 네. 자,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죠. 자,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런 전형명으로 올해까지 선발합니다. 1단계, 2단계 방식인데 일정 배수를 서류로 종합평가해서 1단계에서 뽑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일부 인원은 아주 우수하다면 또 그냥 뽑아버려요.
그리고 2단계 내려가면 이제 구술 면접을 시행을 하는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의 최장력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영역의 등급합을 4를 지정하고 있는데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 또는 수학은 B형이고요. 과학에서 1개 영역은 2등급을 필수로 해야 된다. 결국은 학교 생활 우수자, 명칭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전공 관련된 활동으로 1단계를 통과한다면 2단계 가서 면접 그리고 최장력 기준인데 일단 현재 내신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화면에서 보시지만 그래서 성적 향상 추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죠.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동안 성적 향상 추이가 다시금 좋아진다면 지원 가능성은 낮지 않다. 이렇게 좀 분석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고려대학교인데요. 여기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2가지 전형을 좀 압축할 수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OK 미래인지 전형입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 이것도 역시 3배수로 서류 100으로 통과하는데 이 대학의 특징은 교장 선생님이 2명을 추천한다는 거죠.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그럼 현재 내신으로 여기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고 만약에 추천을 받는다 해도 학생부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2단계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라는 측면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OK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을 4개인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려대가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 화면상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개 전형에 대한 특징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열별로 2명 추천하다는 점 이게 불투명하다. 판단이 좀 어렵다고 지원 여부가 좀 어렵다고 좀 판단되는 거고요. OK 미래인 전형 같은 경우는 뭐 강의를 직접 듣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창의성 평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모집인원이죠. 예, 모집인원인데 항공생명공학과 올해 2명 선발했고 네. 전기전자도 5명 선발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양대학교인데요. 일반 전형 질문해 주셨어요. 한양대 일반 전형은 논술을 보는 전형인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써져 있죠. 그러나 앞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했듯이 내년부터는 우선 선발을 좀 금지하는 형태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하고 논술이 일괄합산된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장력 기준은 뭐 이 대학이 100분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선배들 보면 수학 1등급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3개 영역 가운데 등급합이 5가 되거나 이게 이제 우선 선발 조건이거든요. 네. 우선 선발이 없어지면 일반 선발의 최장력 기준 2개 영역 등급합 4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시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네. 자,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대학은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다. 그래서 수리논술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괜찮아요. 아직 안 하면 괜찮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내신 관리하고 수능 준비하시면서 대학의 전형계획이 발표되는 11월, 12월 달 관망하셨다가 겨울방학 때 시작하셔도 되고 수리논술만 나오기 때문에 내년 4월 달에 시작해도 늦지는 않는다. 예. 그럼 내년에 최종안이 나와서 결정해도 되겠죠. 그리고 전년도 한양대 일반전형 자연계 합격자의 내신 평균을 보면 2.87등급이었다. 그럼 이 친구 지금 1등급 되니까 전혀 여기서 불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 등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5학년도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 학생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르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남은 네. 기간 그렇다면 시기별로 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단기적인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앞서서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단기적인 전략은 2학년 때 1학기 내신이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신 관리에 일단 주요 교과 중심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려한다면 일단 뭐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등급 초반대로 조금 업시키는 거를 목표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관리에서는 수능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곧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형은 자료는 준비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능에 방해된다면 안 된다. 네. 이 말은 곧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논술 또 논술보다 정시 여기에다 좀 더 우선순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전형 준비하는 것에 일단은 전형 요소별로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뭐 입학사정관 전형도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모집 인원이 많은 확대되어 있는 전형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좀 신중하게 관망하고 빠르면 이번 겨울 늦어도 내년 4월 달까지는 뭐 관망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장기 목표는 역시 수능입니다.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능의 학습 우선순위는 수학부터 잡아야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88점 맞으셨는데 최근에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대에서 형성되거든요. 네. 그래서 4점짜리 2개 이상은 틀리지 않겠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국어는 학습의 우선순위 4순위로 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 어떤 향상 추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점수 향상이 기대되는 친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시 가능성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하는 게 어떤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선순위로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무엇보다도 수능에서의 수학 영역에서의 좀 안정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앞서 책임감 있는 성적의 향상이 있었다. 수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신에서도 그런 성적이 좀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학생? 네. 네. 이렇게 상담 시청하기 잘했죠? 네. 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신소재 관련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대입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 경쟁력은 낮지 않으므로 연세대와 고려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비해서 내신 등급을 1등급 초반까지 끌어올리시고요. 정시 지원에 대비해서 수능 학습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논술은 겨울방학 이후 수리 논술부터 준비해 나가시면 되고요. 수능 목표 점수는 국어 94점, 수학 96점, 영어 98점, 과학탐구 각각 47점 이상으로 잡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송국 PD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냥 시청으로 봤어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어요? 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슬슬 궁금증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현재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네. 입학사정관제로 준비를 하면 대학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입시 전형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7등급, 영어 3등급, 사회 2.3등급, 국수영사 평균 2.45등급 나왔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 B형 1등급, 수학 A형 2등급, 영어 B형 3등급, 자, 사회탐구에서 윤리와 사상 1등급, 한국사 2등급으로 국수영사 평균 1.88등급 나왔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자,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안전부원과 봉사부장 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방송반 국장과 PD로 활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에 관한 UCC 영상 제작에도 참여했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108시간 참여했고, 봉사활동은 1학년 때 42시간 했습니다. 자, 수상 경력은 1학년에 환경미화 장려상, 체육대회 질서상, 음악 우수상과 일반 사회에서 전국 학력평가 우수상 등을 받았고요. 자, 희망 전형은 모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1지망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2지망은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지망은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방송국 PD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 관련 학과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활동을 또 많이 한 학생으로 네. 지금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지금 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특히 뭐 국어랑 사회 과목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이제 영어 부분만 조금 더 이제 보완하면 상당히 이제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교과 이제 내용인데, 일단 그 방송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PD를 꿈꾸는 우리 학생이 나머지 이제 학생부 모든 전반적인 기록면에서는 그런 이제 PD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면 뭐 경희대랑 건국대, 우리 학생이 지원한 대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홍익대 정도가 일단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어떤 전형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현재 기준으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논술 전형이니까요. 일단 화면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발표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제 논술 전형 자체의 어떤 축소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보완해 보시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같은 경우는 18명을 이제 올해 3학년 기준에서 모집을 하고, 보통 이제 6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그런 학과입니다. 최근에는 방송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꽤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자 학생들 자체의 성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합격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우선 선발 부분도 역시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축소나 또는 폐지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일반 선발 기준에서 이제 뭐 여러분 학생 여러분이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선발과 우선 선발이 있을 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역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학생부 등급, 그 수능 등급하고 백분위를 동시에 반영하지만 이제 백분위 부분은 사라질 거니까 일단은 등급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우선 선발은 세계형 등급합이 4고 일반 선발은 세계형 등급합이 6이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보시면 중앙대학교랑 거의 비슷한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다만 이제 논술의 반영 비율이 약간씩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역시 우선 선발일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이 3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선발 같은 경우도 2개 영역 등급합이 5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실시하는 건국대학교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50%씩 학생들을 선발하고 둘 다 논술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고 일반 선발은 2개 영역 등급합이 5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어떤 수능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데요.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수시 논술 전형의 어떤 특징, 전형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수능을 응시한다면 정시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정시에 지원할 때 희망하는 대학의 어떤 가능성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희망하고 있는 3개 대학, 3개 학과에 대해서 잠깐 이제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백분위 기준에서 봤을 때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는 이제 일단 평균 백분위가 약 영역당 95%고 우리 학생은 약 한 10% 정도가 이제 부족합니다. 대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평균 93% 정도를 보여주는데 우리 학생이 거의 근소한 채로 육박하기 때문에 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정시를 봐도 지금 현 시점에서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고2 학생 기준에서 지금 현재 6월달 그 표준 점수를 이제 봤을 때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약간 점수가 좀 남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랑 경희대는 조금씩 모자란데 역시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시로도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과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고2지만 이 고3 시점에서 정시로 지원한다고 봤을 때 현재 성적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전형상에 어떤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떤 합격을 위한 보완할 점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희망하셨는데 실제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떤 글쓰기와 독서 능력이 지금 현재 학생부에는 기록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판단하기 힘들어서 간단히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지금 논술을 위해서 그 독서와 글쓰기 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논술 학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예, 그럼 개인별로 뭐 독서나 글쓰기 활동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네, 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있어요. 네, 이제 신문 같은 이제 기사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군요. 예, 실제는 우리 학생에게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하다라고 실제는 제가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글쓰기 능력이나 독서 능력이 상당히 이제 학생부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이 판단할 텐데 국어랑 사회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요 하나 장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실 이외에는 실제는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학생부 곳곳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판단은 못 드리고 오히려 일반 전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2니까 독서 활동과 글쓰기 활동을 개인적으로 학교 교내 활동 중심으로 좀 성실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방송반 활동을 중심으로 본인의 어떤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채워나가자.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반에서 어떤 본인 주도하에 학교 축제나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방송과 관련된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스크립을 통해 서로 간에 토론하는 그런 자율 동아리 활동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배들과 그러니까 방송 쪽에 나가셨던 이제 그 학교의 선배와 함께 멘토 멘티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역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내 활동과 연계해서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방송 모니터링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연계해 가신다면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런 자료를 축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좀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야 좋을지 좀 시기별 학습 전략도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실제는 뭐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 그다음에 겨울방학 3학년 1학기 공통적으로 역시 학생부 교과를 위해서 중요하게 이제 국영수 사회 과목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는 독서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독서 활동을 좀 풍부하게 진행하는 거로 2학년 2학기와 겨울방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어떤 일종의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방송 기록 활동을 만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 활동이나 선배와의 멘토 멘티 그 다음에 어떤 방송 관련 어떤 모니터링 활동을 교내 활동과 반드시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대학별 기출문제나 그 다음에 대학별 모의논술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나 그 다음에 내년도 봄에 발표하는 대학별 모의논술고사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건데 논술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사항을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 두 개가 어느 정도 다 적합하지만 또 부족한 점도 양쪽에 다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잘 한번 전략을 짜서 남은 시기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방송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고2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건국대학교 정시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영어 모의고사 성적을 더 높인다면 희망대학인 경희대와 중앙대의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에서 논술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독서와 글쓰기 실력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국어B 1등급, 수학 A 2등급, 영어B 1등급, 사회탐구 2과목 1등급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체 과목 평균을 1등급 중반대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법조인을 꿈꾸는 2학년 인문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내 차례구나 싶나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어떤 전형으로 수시 지원을 할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교회 활동이 부족한 느낌인데 입학사정관제를 노려봐도 좋을지.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네, 목소리가 아주 똑소리 나는 친구인데요. 내신도 그렇습니다. 국어 교과가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1등급이죠. 수학도 1등급입니다. 영어 교과가 이제 1.71등급으로 조금 이제 국어 수학에 비해서는 안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교과는 이제 평균이 1.65등급. 국수영사 4개 교과 평균이 1.36이니까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높은 내신 성적대다 분석이 되고 내신만큼이나 모의고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등급만 보시면 어때요? 2라는 숫자가 없죠? 네, 그렇네요. 전부 1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수능 결과 나왔고 이제 9월 가채점이 원점수인데 원점수 보시면 9월 달에 국어가 100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수학이 89점, 영어가 98점. 보통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나타내주는 성적대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조금만 더 분투하신다면 아마 정시로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성적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미국 LA 동창이 주관하는 미국 단기 교환 학생도 선발돼서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 캠프에서 최우수 법률인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독서토론반 고전문학이죠. 참가하셨고 동아리도 1학년 때 논술경시반, 2학년 때는 미드 감상반 네. 하셨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총 73시간을 하셨습니다. 자, 수상 내역 보시면 1학년 때 문해백일장 2위,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 대회 장려상, 영어 경시대회 장려상, 영어에 좀 특화된 수상을 보이고 계시고요. 2학년 때 보시면 문학이나 수학, 또 윤리사상 같은 경우에 교과 우등상 받으셨고 또 1학기 종합 우등상도 하셨죠. 그리고 시사상식에 관련된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게 눈에 띕니다. 자, 희망하시는 전형이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을 일반 전형 수시에서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지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일반 전형이니까 논술입니다. 그 다음에 3지망으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을 일반 논술 전형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 두 영역 다 월등하게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인데요. 법조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2 여학생인데요. 우선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서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좀 분석해 주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아요. 주요 교과 내신 성적이 지금 1.36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국어 수학 과목에서 조금 눈에 띄게 모두 1등급으로 우수하다라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6월, 9월 모두 전체적으로 1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학생이거든요.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학생이 아닌가 싶고, 굳이 이제 단점을 좀 꽂자면 입학사정관 전형, 특히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년별 성적 추이가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모집 인원이 많았던, 전체 분모가 많았던 그 모집 인원이 아니라 이제 전체 그 학교의 학생 수죠.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내신 관리가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그래서 1학년 때는 1.2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지금 1.5등급으로 좀 주춤했다. 이걸 조금 극복하셔야 될 것 같고, 영어교과 성적이 2등급대가 나오면서 조금 안 좋았다라는 거. 역시 사회교과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 및 봉사 활동에서는 학과 연계성 관련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모의고사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학의 원점수, 등급을 목표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인문계 학생들이 푸는 수학 A형 같은 경우도 최근에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대 형성되거든요. 96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점 맞거나 틀리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린다라는 목표를 좀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수한 학생입니다만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완벽을 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을 해본다 하면 합격 가능성 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객관적 기준은 100분위로 설명드리는데 지금 2학년들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들어가 있지 않죠. 네. 올해 이제 AB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선배들이 재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예. 졸업생이 빠져 있다라는 걸 전제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에 모집군이나 이런 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있죠. 100분위 점수 차이가 적게는 7점, 많게는 8점 정도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점수대다. 그래서 좀 더 고무적으로 정시를 생각하고, 지금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수시가 축소되고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역시 정시 경쟁력이 낮지 않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정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역시 서울대학교도 1단계 2단계 방식에서 1단계 수능으로 통과하면 2단계에서 이제 논술을 보고 있는데, 논술을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걸 국립대학인 서울대에서 받아들인다면, 예. 내년에는 아무래도 일괄합산으로 수능의 변별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학생부가 1등급 되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역시 가군에서 선발하는데, 올해까지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정안을 봐야 되는데,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 도표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정시에서 현재 성적을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지망하고 있는 대학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정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수시 전형의 어떤 특징과 우리 학생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수시대학의 특징 그리고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학교인데요. 자, 일반 전형이죠. 전형 방법은 1.5에서 3배수를 서류로 1단계 통과된 다음에 2단계 내려가서 면접을 보는 건데,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게 서울대 전형의 특징입니다. 근데 현재 그 성적이나 비교과라는 서울대 지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두 가지를 전제해서 우리 친구가 노력해줘야 되는, 첫째는 이제 교과 성적이 1학년 때만큼 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과 연계성을 고려한 교내 활동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활동보다는. 그래서 봉사 활동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거 2학년 때. 아무래도 사회적 리더로 갔을 때 약자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 이건 함양해야 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보완되고 있으나 3학년 때까지 좀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 봉사에서 말씀드렸고, 교내 그 수상 경력 이외에 특이사항이 거의 없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우리 친구가 리더십 활동을 빼고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연세대학교인데요.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한 그 뉴스 보도 자료를 보면 우선 선발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전제 조건이 수능을 활용한 우선 선발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수능을 높게 형성하고 우선 선발하고 있는 대학이 뭐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데 과거에 이런 전형이 있었잖아요. 아예 뭐 논술 100, 그러나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은 일반 성과 동일하게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논술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지금 단정짓기는 속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논술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최장력 기준도 일반 선발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이 6이라고 돼 있으니까 수능이 안 되면 결국 논술에서 아무리 잘 써도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가 알 수 있겠죠. 이 대학의 논술 특징이 비교하기, 그림 해석하기, 평가하기, 그리고 이제 어떤 수리적 사고를 통계를 통해서 물어보는 논술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유념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일반 전형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신을 좀 더 관리하셔서 서울대 일반 전형에 쓸 수 있는 성적이면 사실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쓸 수 있다. 반대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문과에서 2명 안에 추천받지 못할 정도면 서울대 일반 전형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렸고, 여기는 뭐 쓰신다면 자기소개서가 서류의 주요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 관련돼서 또 자기가 활동한 것들을 나중에 어필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1단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일반 전형 또 마저 말씀드리죠. 논술 전형인데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대학의 전형 계획의 변화를 조금 관망하셔야 되겠죠. 역시 일반 선발에서 최장력 기준이 2개 영역 2등급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학의 특징은 논술이 수리논술이 나온다라는 거죠. 역시 교과서 내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논술도 역량을 좀 함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기간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시기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2학년 지금 아마 그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시즌으로 들어갈 텐데, 내신 관리가 아무래도 가장 급선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국어 수학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라 그러면 1등급이니까 뭐 본인에게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유지하시고, 영어하고 사회교과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셔서 좀 관리를 하셔서 1.2등급 대 이내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바람 갖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학습 전략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3학년까지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시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가 1번부터 4번 항목까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올해 자기소개서 형태를 미리 보시고 좀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수시대대로 기록해 놓는 습관을 좀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논술 대비인데 인문계 학생이고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세요, 하지 마세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맞겠고, 내년 4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대학의 요강에 따라서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에서는 역시 우선순위는 수학이다. 뭐 수학을 우리 친구가 국어 영어에 비해서 못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이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평균이 낮은 과목을 잘할수록 수학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 과목 먼저 하시고 영어 만점, 그리고 이제 국어하고 사탐 위주의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형 요소의 우선순위에서도 역시 수능 준비, 정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입학 사정관을 위한 교과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중간고사 어떻게 치렀습니까? 아니면 치를 겁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봤어요. 네. 지난 학기에 조금 부진했는데 여름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아유, 하지만 목소리는 그렇지만 자신감 가지고 중간고사 잘 치렀으면 좋겠고, 혹시 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제가 사회학과랑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학과로 썼는데, 네. 제가 법조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 면에서 장래 연계가 그 학과에 들어갔을 때 잘 될지.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논술을 보는 일반 전형에서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정치외교학과가 맞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대상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쓸 때 전공학과 교수들 앞에서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라는 거 부각하는 게 맞겠느냐인데 교수님들도 그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과 전공과 관련돼서 근시안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비전을 갖고 싶어요. 그 비전에 명확한 이유만 제시하신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소신껏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다가오는 중간고사보다 잘 치러내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법조인을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영어와 사회 내신 성적을 올려서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1.2등급 이내로 성적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꾸준히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목표 점수는 국어 100점, 수학 96점, 영어 100점, 사회탐구 각각 47점 이상으로 잡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맞춤 대입 상담 함께 해주셨습니다. 상담해주신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김호성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가지고 또 맞춤 대입 상담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